자, 2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문제. 일단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거. 자, 1번 대물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까? 이게 대물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말하죠. 따라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 주장 가능하다 이거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역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그 139조 적용되지 않죠? 즉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 약정은 이거 최근 판례죠. 그 약정행위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역시 향후에 자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초과한 경우 요거 103조 위반으로 본 거죠.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103조 위반이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103조 위반 무효다라고 전원합의체에 나왔다. 3번 질문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4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라고 보지 않았다. 모두 무효가 아니라 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초과한 부분만이 103조 위반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효가 아닙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 무효라고 봤죠? 그래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보다 증인이 이런 거예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그래서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 즉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이런 거는 103조에 반한다.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됐습니다. 요거 5번 질문 맞는 질문 되겠고요.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단독행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단독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되는 게, 여러분 단독행위에 대해서 단독행위는 여러분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죠. 다만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권리의 포기 등의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하죠.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다.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하나의 권리 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 자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 111조. 이제 가령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는 도달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맞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다 맞고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에 허용되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본다. 맞죠? 증여는 이게 단독행위로 보는다. 왜 그러죠? 네. 증여 자체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낙성
계약이죠. 편무, 낙성, 편무, 무상, 분료식 계약이다.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징역 자체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에 오답률이 57%.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 옳지 않은 거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2번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 이거보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3번 질문 헷갈리시면 안 된다. 2번 질문 비교. 4번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회사에 확정 채무를 보증했다. 그리고 사임한 겁니다. 사정 변경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지할 수 없죠. 결론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에 그 사정 변경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언제만 가능하다? 그 계속적 거래, 그러니까 채무액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한한다. 따라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중에 자, 이사가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에 그 채무액과 변제기에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 채무입니다.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 자,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 금보증이라든가 한정 금보증과 같은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한다. 그러한 보증이 한한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에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당연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관습법, 여러분 일단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 구별한다. 사실인 관습은 뭐다?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다. 하지만 그 사실인 관습인 경우에는 법적 확신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습법은 법령으로서 효력을 갖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단순히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해라. 그죠?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사실인 관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관습법과 달리 자, 사실인 관습이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관행에 그친다.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으로서의 효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구별하자. 그 다음 X 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항상 떠나죠. 그래서 재산관리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출장, 해외로 날랐다는 거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재산관리인 개념 뭐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에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X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거죠. 자, 직권으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처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네, 그러면 자,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2번 지문, 갑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갑의 임의대리인이다. 2번 지문이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거죠. 2번 틀렸다.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118조 규정에 따라서 자,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처분 행위를 하려면 자, 권한 행위를 넘는다고 보여주죠. 그래서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조입니다. 자, 갑의 재산 관리인은 갑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없다? 4번 질문 틀렸죠.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법원의 초과행위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허가를 얻은 경우죠. 그럼 허가 결정 초과행위 허가 결정 자체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해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 갑의 재산관리인이 갑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 처분했다. 그 후에 법원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 효력이 발생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 입장,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초과행위 허가 결정을 받아서 허가 결정 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 그 교부행위, 그 이전에 한 부재자 소유의 주식 매매 계획을 추인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보죠. 4번 지문,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갑이 사망했다.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X부동산 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 지문 맞고요. 자, 물건 나왔습니다. 물건. 자, 물건. 자,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기출문제 지문들을 물건에 대한 지문들을 싹 다 모아서 종합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맞출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종합을 했다. 자, 기억. 주물과 종물은 별도로 처분의 약정 효력이 없습니까? 자, 1번 지문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분의 약정 유효하죠. 자, 기억 틀렸다. 그 다음에 법정 과실은 당연히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100조 2항의 규정은 권리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유추 적용 가능하죠. 권리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디귿 틀렸고. 리을.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리을짐은 이거는 법정과실을 얘기하죠. 자, 천연과실 자체는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그죠?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요거 법정과실과 비교해라. 천연과실이 틀렸다. 그래서 법정과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 틀렸죠? 미음,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다. 그죠? 미음 지문 맞고요.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틀렸다. 그죠? 자, 비읍 지문 보면 이거는 뭐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또는 거래 관념에 따라 그 물리적 구조나 거래,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관자나 소유자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문 틀린 거죠. 비읍 지문 틀렸다. 그 다음에 시옷이요. 시옷.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은 뭐다?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
그래서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1조에 자 과실, 여러분 과실은 뭡니까? 수익물이죠. 어디서 얻는? 원물로부터 얻는 그 수익물이 과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정리하고 가야겠죠. 메모장. 자, 그래서 과실, 자 쟤는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이다. 과실에는 자, 천연 과실이 있고요, 법정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과실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 작물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식목에서 생산되는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또 소에서 짠 우유 같은 경우에요. 가축에서 생산된 우유 등이 천연 과실이 얘다. 그래서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라는 게 천연 과실이고요. 반면에 법정 과실은 뭡니까? 임대차 등으로, 임대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료죠. 임료. 임대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료나 소비대차 혹은 소비임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이요. 그래서 물건을 대가로 수취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죠. 금전 기타 물건. 이게 법정 과실을 말한다. 그래서 천연 과실 자체는 여러분 언제? 원물에서 분리된 때 독자적 물건으로 인정된다. 요거. 그래서 분리된 때에 역시 뭐가 인정되며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요게 민법 제 102조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천연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유자에게 귀속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 우리가 선의의 점유자 201조 배우죠. 선의의 점유자 혹은 이제 전세권자, 지상권자, 그죠? 용익 물권 등에도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자 선의의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한 권한을 가지지만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선의의 점유자 이거 알아들으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는 갖지만 권한 갖지만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는 할 수 없다. 그죠? 요 정도 201조 1항 203조 1항이에요. 다음에 법정 과실은요. 요거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법정 과실은 언제?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같은 경우,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권자에게 이자 등의 이익이 있을 때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자 전부를 배상해야겠죠. 153조예요. 존속 기간에 발생한 이자의 전부를 배상한다. 그래서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요 정도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응, 자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화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죠. 이응 지금 맞는 지문이에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라 뭐다?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 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응지문, 지읒지문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 뭐죠? 네, 정답은 기역, 디귿, 기역 틀렸고요. 디귿 틀렸고요. 리을, 그다음에 비읍, 그다음에 시옷 2번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그다음에 물건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국립공원 입장료는 법정 과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봤던 판례 맨날 이렇게 겹쳐요.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을 굉장히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기출지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행정사 같은 경우는 막 최근 판례가 막 나오고 이런다기보다는요. 그 이론에서 조금 오답, 쟁점되는 거에서 이론에서 좀 오답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 지문들을 좀 다각도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자. 1번 지문 법정 과실 맞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이거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즉 임목 같은 게 뭐다?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독립하여 거래 객체될 수 있습니다. 3번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 판례에 따를 때 3번 질문처럼요.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삼으려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판례 입장. 4번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 종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 요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맞고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또 나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죠? 사실인 관습은 뭐다? 단순히 법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뭐에 그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맞고요.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맞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맞죠? 자,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맞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그다음에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 유골은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망인의 유체 유골 등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판례 입장. 자, 금전 동산이고요. 주물을 점유에 의해서 시효 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요거. 자,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자, 취득 시효죠. 시효 취득.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상 주물 이외에 종물에 대하여도 점유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따라서 주물만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종물에 위와 같은 그 시효 취득 그 효력 자체가 종물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4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경우, 또 유치권,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성질상 주물 이외의 종물에 대하여도 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효력 자체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옳지 않은 걸로 했죠. 자,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과실이다. 그렇지 않다. 그죠? 틀렸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법정 과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는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죠?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과실이다.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부재와 실종. 부재와 실종.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예요. 2017년도 5회.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증을 들어 실종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추정과 간주 효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간주의 효력이죠. 그래서 반증을 들어서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다. 그래서 간주된다. 1번 질문 틀렸다. 옳은 거 고르라 했죠. 2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가능하자. 틀렸죠.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 기왕의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요,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125조입니다.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4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권한 초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취소되기 전에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 요거 그 행위는 부재자 실종 기간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예. 유효하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인 적법한 권한행사 효과는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도 미치게 된다는 거죠. 4번 질문 중요한 판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5번 실종 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없다. 자, 실종 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 효력이 있다. 요거 틀린 질문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반대로 맞죠? 실종자 확정 전 실종자는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 효력이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 됐습니다. 10문제 받고
다음 시간부터 3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협의의 무건들이.